한참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 시간보다 자식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정답이 없는 넌센스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독립시켜 자신을 부모의 역할에서 해방했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세기에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의 부모 역할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또한 요즘 유행 중인 3대 바보 시리즈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행복한 삶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20세기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평균 수명은 65세였으며 평균적으로 6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통계적으로 1.2명의 자녀를 가진다고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거의 없어 앞으로 가까운 미래의 이모나 고모, 삼촌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독립해서 배우자와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인생이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며 동시에 복잡한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즐겨가며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고 독립하여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는 과정을 거쳐 3명의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구성원은 2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수명은 남편보다 부인이 사별 후 10년 정도 더 혼자 살아간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보다 10년 길게 내다보시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행복이란 개인이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독립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왜 그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느냐고 기대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기대를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해질까요? 20세기의 부모들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1세기의 우리들은 성인이 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자식은 1~2명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불행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 세대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이 시대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100%의 투자와 사랑을 자식에게 바쳐야 할까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후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보상을 바란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러므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아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여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나의 노년기는 저는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늙어서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입니다. 절대로 사랑의 방식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여 자녀를 돌보고 늙어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녀에게 증여를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노년 생활을 대비하는 데 사용하세요. 지금 모든 것을 증여해버리고 늙어서 의지하는 부모를 좋아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적당히 증여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부모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늙어서 자녀에게 의지하는데 자녀 자신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을 강아지에 비유하기엔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먹여주고 재워줄 때 사랑으로 키우지 무엇을 바라고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키웠는지를 생각하면 나만이 불행해지고 자녀 사이에서 불화만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3대 바보 시리즈 유행하나 봅니다. 첫 번째 바보는 자신의 일정을 변경하여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혹은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지금 김서방이랑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봐줘. 라면 그 부부는 자신들이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손자와 손녀를 돌보게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 바보입니다. 두 번째 바보는 학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하며 여보, 우리가 갑작스럽게 돌아가면 우리 애들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 라며 미리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생활비를 받기로 하는 부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우리는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인데 70대의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30년 정도 생활비 받았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세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가 자고 가겠다고 할 경우 방이 협소할까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바보. 1년에 손자, 손녀가 자고 가는 날은 10일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세 종류의 바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고 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국가입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출생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내시고 국가 공적 보험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질 것이며 언젠가는 국민연금, 국가의 복지 제도는 줄어드는 세수로 인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시고 내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해야지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21세기를 어떻게 현명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에서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